건강기능식품 매출이 훅 뛰는 계절이 있으니 설날, 추석 때,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선물로 인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필드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 건기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았던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선물로 드리다뇨. 어쩌다가 명절에 한번 보는 가족에게, 그리고 건강 상태를 잘 모르지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잘 어울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무척 흥미로운 기사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수명 단축의 효과까지도 보인다. 이 기사가 일반인들께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양제에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니까 이런저런 질환과 증후군에 효과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약과는 달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고 아무나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기능식품은 인터넷의 여러 카페나 인플루언서 SNS에서 약효가 좋다며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 천병에 서 있는 게 각종 식이요법 혹은 기능의학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적으로 영양제에 대한 단꿈에서 깨어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현대 문명이 발달되는 수십 년 사이에 땅속에 있는 영양소가 많이 고갈되었으니 모자란 영양소를 보충해줘야 한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과거의 조상들과 지금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비율이 너무 달라졌으니 꼭 오메가 지방산을 먹어줘야 한다는 등등의 수많은 논문이 나옵니다. 이런 논문들의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솔루션이 너무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인체 내에서 A는 B로, B는 C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생체 반응이 있는데 A나 B가 모자라면 C가 잘 안 만들어지니 A와 B를 같이 먹어서 C를 잘 만들도록 해주자. 이것이 기능의학적인 컨셉입니다. 그런데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아직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체의 수많은 메타볼리즘 지도 안에서 아주 극히 일부의 대사 과정, 그 중에서도 극히 국소적인 조효소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어떤 신체 기능의 저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굳이 영양제가 아니라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분 하나를 과량으로 넣어줄 때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수십 수백 가지 이상의 대사 과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셀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나옵니다. 의사 약사들은 이미 알고 있죠.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그 약은 약효도 없는 겁니다. 약효가 있다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것에 대한 반사적인 다른 영향이 전혀 없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과외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하루에 10시간씩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에 7번씩 시킵니다. 이 정도라면 효과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할 거예요. 과외 효과가 난다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없을까요? 영어 과외가 효과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수록 부작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제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어떤 질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이 섭취할 정도라면 이미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작용과 부작용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없다면 뾰족한 효과도 없었다는 뜻과 비슷한 것이고 그 영양소를 섭취할 당위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칼슘이 대표적입니다. 인체의 칼슘 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칼슘 영양제를 먹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량의 칼슘을 섭취하면 몸에 칼슘이 남아 도니까 그 칼슘이 뼈로 들어가서 뼈에 구멍난 곳을 메꿔줘서 골다공증이 좋아지겠거니 생각하시나요? 그런 컨셉으로 호르몬과 칼슘과 비타민 D에 또 비타민 K2를 처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처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먹는 칼슘의 장기적인 처방은 오히려 수명 단축을 야기한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칼슘은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극도로 부족한 경우에만 단기간에 칼슘 보충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인위적인 영양제와 자연상태의 음식으로 들어오는 영양소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칼슘만 과량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칼슘과 함께 수많은 영양 성분을 함께 섭취하여야 하고 그것이 인체에서 상호작용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메가3는 안 그렇겠습니까? 오메가6의 섭취량이 현저히 늘어난 현대인들, 세포막의 성분이 되는 오메가3를 먹어줘야 세포의 물질 대사가 질적으로 개선된다고 매일 오메가3를 먹어줘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극히 최근에서야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할 어떠한 의학적 이유도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관절염이나 치매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에 꼭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여겨졌지만 결국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글루코사민 등과 같은 영양제였죠. 여러분이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과량 복용한다고 해서 잘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양제 형태로 폭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 미량 들어있는 영양소를 잘 흡수하게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명쾌한 최원장이 주장하는 알러지 치료입니다.
몸에 필요한 성분인데 인체의 기와 충돌해서 불편감을 유발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가 충돌하는데 영양 성분을 과량 투여해봤자 오히려 신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영양제 먹으니 더 안 좋다는 분 너무 많으셨고요. 처음에는 좀 효과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오래 먹으니 이제는 예전에 효과 좋은 느낌은 다 사라졌고 오히려 질환이 더 나빠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겠습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월화수목금토일 영어 한 과목만 과외시킨 결과 초반에 반짝 좋다고 느꼈던 타이밍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제가 초진 때 여러분이 가져오신 물품에 대해서 1:1 맞춤 알러지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정말 산같이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3번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 그 중에서 영양제 먹다가 배불러서 밥은 잘 안 드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나네요. 제가 오죽하면 그걸 다 검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초진 때 맞춤 알러지 검사 항목을 10종류 이상 들고 오시면 추가로 요금을 받는다고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영양제 10종류를 드시는 게 아주 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명쾌한 체원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본인은 잘 모르시더라도 알러지가 심한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도 알러지가 심한 이 마당에 본인의 질환에 안 맞는 영양소를 과량 드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고용량 영양제 많이 드시고서 간경화가 확 악화되신 분들을 한 달에도 몇 명은 초진으로 만납니다. 상당수 건강식품은 효능이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포인트에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효능이 과장되어 있다니, 효과가 크지 않은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톡스 맞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톡스 효과가 3개월도 안 가더라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톡스가 부작용이 났다면 그 부작용을 1년 이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 효과는 금세 없어지는데 부작용은 그렇게 오래 갈까요? 그게 인체의 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라는 것은 아주 뾰족하게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만족하는 것인데 부작용이란 하나만 잘못돼도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환자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 안 돼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한 사람들이나 먹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밥도 잘 드시고 편식이 없는 분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명절에 무심코 주고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약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하물며 음식에 유효한 성분만 추려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전에 자기가 어디가 불편한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복용 초기에 건기식의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노파심에 질환이 있는데 영양제 드시는 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립니다. 알러지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은 약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건기식도 많습니다. 홍삼 원래 쓴맛이 나야 하는데 사 먹어보세요. 달달합니다. 홍삼의 효과는 둘째치고 홍삼 드시면 일단 혈당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글루코사민, 아연, 셀레늄, 오메가3 다 혈당을 높입니다. 갑상선 항진증 환자분들 피부 미용을 위해서 셀레늄을 드셨다가 갑상선 항진이 더 악화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저하증이라면 콩류가 안 좋고요. 동맥정화증에 좋다고 오메가3, 달맞이꽃 종자유, 아마씨, 은행나무 잎 추출물 드시는 분들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시면서 이런 것을 임의로 다 찾아 드시면 안 됩니다. 약과 건기식의 기능이 겹치잖아요. 혈액을 너무 묽게 하면 그것도 문제니까요. 그리고 피가 묽어지면 안 되는 분들, 혈관 수술 후에 출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건기식을 드시면 안 되겠죠. 특히나 우리 간경화 환자분들, 특히 식도 정맥류 걱정되시는 분들, 간 이식하시거나 간 공유해 주신 분들은 피가 안 멈추면 큰일이니까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뇌출혈 수술하고 와파린 드시는 분들 비타민 K 드시면 안 되죠. 약효를 떨어뜨리니까요. 통풍 심하신 분들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나 비타민 C 고용량요법 위험합니다. 요로결석이 있으신 분들도 비타민 C 금기로 알려져 있고요. 위험이 심하신 분들 빈속에 드시면 당연히 위벽을 자극해서 안 좋겠죠. 두통과 설사가 심하신 분들 근육이 굳었다고 피곤하다고 마그네슘을 드시는데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시켜 오히려 두통과 설사와 소화기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연하면서 비타민 A 드시는 분들 오히려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에게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종합 비타민에도 베타카로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비타민을 드실 것이 아니라 담배를 끊으셔야 되는 거죠. 알로에, 피부 미용에 좋다지만 배변이 좋아진다고 드시기도 하시는데요. 변이 안 나오는 간경화 환자분들 혹시나 이뇨제 드시고 계신다면 알로에는 절대 금기입니다. 안 그래도 미네랄 균형이 안 맞아서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데 알로에가 칼륨을 배출시키니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맹신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유산균을 드시고 장질환, 특히 15 악화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유산균도 균입니다. 과량 복용할 때 몸에 악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과량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요오드, 칼륨 성분 드시지 마세요.
면역 억제제 드시고 계시는 간이식 환자분들,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드시지 마세요. 면역을 억제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면역력을 높이면 안 되겠죠. 홍삼, 코엔자임 Q10, 비타민 B 영양제 등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사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불면증이 있다면서 이런 영양제를 밤에 드시면 안 되죠. 일 열심히 잘하라고 영양제까지 먹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영양제를 드신다면 이 정도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잘 복용했는데도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알러지의 영역은 일반 상식과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영양주에 대한 공부, 그리고 자기 질환에 대한 공부 위에 알러지에 대한 개념까지 장착을 해도 부작용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명절이 너무 길어서 혹여나 명쾌한 체원장 연락은 안 되는데 집에서 엄한 것 드시고 확 안 좋으실까 염려에 대해 잔소리 영상을 길게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잘 모르면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매일 먹는 밥이 잘 흡수돼서 몸에 보약이 되게 만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입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명쾌한 체원장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가족들과 행복한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